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 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은 그 당신의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 AI를 주입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된 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카카오의 기술 전략 소속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에 재직한 지는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어,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해서 카카오 검색, 광고, 거의 오픈소스 플랫폼들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AI 네이티브 컴퍼니 TF 소속에서 그 개발자들에게 AI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 개발자들 대상으로 그 교육 커리큘럼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개발자들의 AI 역량을 좀 높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AI 생성형 AI 나오면서 저희 사내에서는 이 AI 트렌드 세미나 같은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을 했었어요. 지금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최근 동향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것은 지금 5월에 GPT-4 나오면서 음성이 공개가 됐었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 어드밴스드 보이스 기능이 출시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Okay, now even faster. 1, 2, 3, 4, 5, 6, 7, 8, 9, 10. Okay, now louder and faster and count up to 50. 네, 1부터 50까지 세는데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네, 눈치채셨나요? 중간에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데모입니다. 조만간 오픈이 될 거라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GPT-4가 나오면서 성능은 향상되고 비용은 50% 저렴해졌었어요. 그리고 그 한글 같은 경우에 특히 토큰 그 사용량이 1.7배 감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5원 프리뷰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이 5원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PT-4를 대체할 목적으로 나온 모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추론을 거쳐서 답변을 생성하게끔 그런 훈련을 받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수학 올림피아드 500명, 상위 500명과 비슷한 성과와 그리고 박사급 지식을 탑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예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면 항상 봤던 띵크 스텝 바이 스텝을 실제 모델에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돼서 저는 어떤 문제를 좀 물어볼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학 문제, 추론 문제를 이제 이미지를 바로 현재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아래처럼 텍스트로 변환해 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처음에 GPT-4에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을 6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정사각형 하나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엉뚱한 이런 답변을 줬습니다. 이것을 이제 클로드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요.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GPT-4보다 한 개 많은 2개의 정사각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5원은 몇 개를 찾았을까요?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퀴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4개 아닙니다. 몇 개를 6개 중에 몇 개를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네, 5개. 네. 5개 정답 맞추셨는데 저희 원래 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정사각형이 사실 6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여기 초록색 정사각형이 자세히 보면 점이 없는데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찾아낼 때 여섯 번째 사각형은 이런 사각형이 그려져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요 큰 정사각형을 잘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약간 그 포 프리뷰가 약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원 프리뷰 말고 5원도 곧 있으면 출시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원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면 6개를 다 찾아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월 19일에 며칠 뒤에 QN 2.5가 출시가 됐는데요. QN2 같은 경우에 라마 3.1보다 성능이 좀 더 좋아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 2.5가 출시되면서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모델 외에도 이제 파인튜닝된 코드에 특화된 또는 수학에 특화된 모델까지 포함해서 양자화 모델 다 포함해서 한 100여 개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툴 콜링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VLLM 최신 버전으로 연동하면 올리면 그 펑션 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QN 그 72빌리언 같은 경우에 그 QN 라이선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월간 활성자 수가 1억 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생성 훈련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알리바바가 그 QN 2.5를 되게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그 결과가 벤치마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벤치마크를 보면은 5원 프리뷰, 5원 미니, 그 GPT-4, 클로드 3.5 다음 순으로 이렇게 굉장히 높은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코드 영역에서도 이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QN 2.5 코더 7빌리언밖에 안 되는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코드 생성 추론 영역에서 GPT-4를 뛰어넘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면은 그 QN 2.5 코더 32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출시 예정인데 그 경우에 GPT-4 수준을 넘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모델들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에 이제 쓰이려면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AI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오픈 소스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금 보셨던 그런 오픈 소스 모델뿐만 아니라 파인튜닝 또는 프리트레이닝에 쓸 수 있는 오픈 소스들 또는 인프라 레벨에서는 로컬에서 오라마로 이제 7빌리언 같은 작은 모델을 돌릴 수도 있고 VLLM을 통해서 서버에서 추론 엔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니터링, 랭퓨즈 같은 모니터링도 오픈 소스이고요. 그리고 뭐 오픈LLM K서브, 그 라우팅 영역은 라이트 LLM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레이어에서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사용해서 실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LLM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이제 랭체인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스프링 AI 있고 데이터 체이닝 쪽에는 라마 인덱스라든지 이런 오픈 소스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상위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오토GPT라든지 이렇게 에이전트와 관련된 그 오픈 소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채팅 UI로 뭔가 개발을 직접 다 안 해도 채팅 UI도 오픈 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택들을 이제 전부 다 오픈 소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AI 서비스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그 프레임워크 스프링 AI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스프링 AI는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팀에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파이썬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편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AI 같은 경우에 주요 그 모델 프로바이더들을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통한 GPT라든지 아마존, 구글, 허깅페이스 이런 모든 프로바이더들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DB도 그 굉장히 많은 벡터DB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스프링 개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프링 데이터를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RDBMS
NoSQL DB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 벡터 DB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편의를 위해서 AI 모델 출력들을 포조 매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펑션 콜링 스펙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부터 스타터들을 많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간편한 세팅만으로 그 AI 서비스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지금 채팅 모델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미지 모델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임베딩 모델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DB도 굉장히 많은 벡터 DB들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스프링 AI 같은 경우에 정식 릴리즈가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정식 릴리즈를 한 4월, 5월로 봤었는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1.0.0 마일스톤 2단계로 지금 최종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안에는 그래도 1.0 정식 릴리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마일스톤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 AI 기술들 그리고 새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스프링 AI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클라이언트, 기존의 스프링 생태계에서 쓰던 REST 클라이언트라든지 웹 클라이언트, JDBC 클라이언트 이런 클라이언트 형태로 이제 클래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AI 같은 경우도 이런 클라이언트 클래스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챗 클라이언트라든지 이미지 클라이언트, 스피치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레벨로 지원을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마일스톤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이 클라이언트를 이제 챗 모델로 쓰게 하고 그 이미지 클라이언트 대신에 이미지 모델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정식 릴리즈 되기 전에는 이제 프로덕트 레벨에서 스프링 AI 도입하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중간 변경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현재는 POC라든지 프로타입용으로 쓰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디프리케이트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식 릴리즈 되면 아마 다 제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챗 클라이언트를 이제 챗 모델로 바꿀 때 아예 그 스프링 AI의 리드미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이제 선언을 할 만큼 되게 큰 변화였는데 이런 다양한 방식들로 이제 변경해서 쓰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른쪽에 그 2B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AI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플로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또는 어떤 호스트를 쓸지 이런 기본 값들을 처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로딩하는 단계에서 처음에 그 옵션을 한번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요청이 오게 되면 그 요청에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올 텐데 요것들을 이제 그 지시사항이 프롬프트로 이제 변환을 해서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요 프롬프트가 이제 수행이 될 때 이 옵션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은 GPT-4.5로 되어 있지만 특정 프롬프트를 GPT-4 미니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이 오버라이딩을 해서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그 지시사항들을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네이티브 요청어로 변환하는 요 컨버트 기능이 있는데요. 요 컨버트가 있는 이유는 여기 아래쪽에 그 API 요 AI 모델을 어떤 거를 쓰던 이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오픈 AI 모델이 되기도 하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이 됐다가 클로드 모델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요 컨버터를 통해서 모두 지원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런타임의 옵션이 오버라이드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AI 모델로 이제 요청을 전달을 하고 그 요청을 네이티브 응답을 받아서 다시 공통적인
방식 그 챗 리스판스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그 챗 리스판스는 그 결과값과 그리고 메타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픈AI 오픈AI 그 GPT 모델을 쓰면 그 뭐 사용량이라든지 그 토큰 이런 부가적인 정보들이 이제 넘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메타데이터에 다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 AI를 쓰면 어떻게 코드가 좀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CURL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메시지에다가 롤과 컨텐츠를 담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었죠.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 오픈AI SDK를 쓰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스프링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드를 이제 체이닝 방식으로 써서 스프링 유저 뭐 메시지 보내고 네, 최종 콜하고 결과 받고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프링 AI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예제들을 차차 살펴볼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스타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프링 AI 요거는 이제 오픈 AI를 쓰겠다. 오픈 AI 스타터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 이제 GPT-4 그리고 오픈 AI API 키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요걸 기반으로 이제 API 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챗 클라이언트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빈으로 하나 등록을 해놓고 이제 챗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물론 이 챗 모델로 바로 써도 되는데요. 챗 클라이언트가 약간 네,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팅 같은 경우 챗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헬로 인사하는 거를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챗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유저 이제 Q 파라미터에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네, 안녕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그냥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도 쉽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템플릿에다가 안녕 내 이름은 뭐 네임 요 변수가 들어가는 자리로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 템플릿 형태로 쉽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으로 로빈을 이렇게 넣게 되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픈AI의 달리 E3 모델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것도 이제 예제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지 달리 3 모델을 쓸 거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자주 쓴다면 이 프로퍼티에 아예 선언을 해놔도 되고요. 이렇게 코드에서 그때그때 선언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하고 이제 리퀘스트를 받은 그 메시지 텍스트를 주게 되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요. 그 이미지 URL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네, 리퀘스트에 귀여운 고양이라는 텍스트를 주면 달리가 만들어 준 이미지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4는 이제 비전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4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주면서 그 이미지를 이제 분석하게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만 일단 먼저 보면 네, 이런 페이지를 그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 하고요. 여기 라이언 이미지 넣고 이제 이미지 분석해줘. 요거 디폴트 값인데 요 분석을 누르면 이제 그 분석 결과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들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로 네,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스프링 AI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제인데요. 제가 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50분까지면 네. 그럼 다음 예제는 이렇게 텍스트로 요청이 오면 그 텍스트를 SQL로 변환해서 RDBMS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응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책 목록을 알려줘 이런 질문이 오면 스프링 AI에서 유저 질문과 그리고 DB 스키마를 같이 보내서 SQL 쿼리를 받고요. 그리고 그 SQL 쿼리를 DB에 던져서 결과를 받아오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SQL 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스키마 SQL이라고 있는데 이 스키마를 통째로 그냥 전달을 합니다. 텍스트로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질문 뭐 책 목록 알려줘 이런 질문 같이 넘기게 되면 이제 그 SQL 쿼리가 나오고요. 그 SQL 쿼리가 셀렉트로 시작하는 경우에 이제 SQL을 실행해서 결과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 질문과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입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좀 더 고도화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 적용된 이제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북 테이블과 그리고 저자 테이블 그리고 출판사 테이블 이런 테이블들의 데이터를 넣고 그 책과 작가 정보를 다 알려달라고 하면 실제 이런 셀렉트 문을 생성하고 이제 별도의 이제 저희가 그냥 자연어를 가지고 DB 조회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한빈 어떤 출판사 책 목록을 알려줘 이러면 이 출판사 웨어절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더미 데이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GPT를 쓰면 이제 JSON 형태로 저희가 포맷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프링 AI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그냥 클래스만 선언해서 클래스로 반환하게끔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저 클래스를 만들고요. 네임, 에이지, 이메일, 폰, 어드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엔티티에 그냥 엔티티에 이제 여기 유저 리스트가 반환된다 이렇게만 해주면 알아서 그 스펙을 다 전달을 해서 실제 결과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제가 여기선 잘랐는데 10개 생성해줘 했기 때문에 10개 더미 데이터들이 그냥 생성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클래스로 바로 이제 반환하게끔 해서 클래스 기반으로 어떤 결과를 받아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빈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 리스트 기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컨버터도 다 직접 구현이 가능해서 원하는 형태로 결과를 다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그 모델에 따라서 100% 보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이제 어떤 예외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델 성능이 좋으면 요게 의도한 대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 마지막 예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펑션 콜 기능을 쓴 예제예요. 그래서 펑션 콜로 이제 해커뉴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API가 있는데 그 API를 중간에 이제 펑션 콜로 호출하게 해서 이제 나오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펑션 콜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자바 빈으로 이렇게 어떤 펑션을 등록을 합니다. 이 펑션이 하는 일은 그냥 그 해커뉴스 API 호출해 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가져오는 최신 기사를 가져오는 그 함수를 여기에 연결을 해놨고요. 해커 서비스 여기서 그 역할을 하고 요것을 그냥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가 앞서 봤던 요 프롬프트를 넘길 때 이제 뭐 이렇게 페르소나 주입하면서 펑션스에다가 빈 이름만 지정을 하면은 얘가 알아서 요게 이제 get 뉴스 펑션을 수행해야겠네 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거치고 이제 사용자 그 질문에 맞춰서 이제 그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UI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해커뉴스에 인공지능 검색 누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사들만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스프링 AI 통해 가지고 이제 펑션을 수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요. 펑션 수행이 필요하게 되면 이 등록되어 있는 펑션 중에 하나를 이제 수행을 하고 최종 결과를 생성해주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앞서 봤던 6가지 예제들은 저희가 그 GitHub에 올려놨으니까요. 요거를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AI 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오픈 AI를 쓰면 그때 이제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이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네, 로컬에 오라마라는 것을 이제 설치해서 오라마에서 제공하는 이제 좀 사이즈가 작은 모델들을 로컬에서 돌려놓고 하는 것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라마 이렇게 설치하고 네, 라마3 쓰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 AI 설정할 때 이 오라마라고 아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마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까 헬로에서 만들어 놨던 코드에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냥 오픈 AI에서 오라마로 이 변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 AI에 호출하던 게 내 로컬에 있는 네, 라마 모델을 호출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스프링 AI 관련돼서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들이 되게 쉽게 교체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비용도 계속 모델이 낮아지고 있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SLLM도 점점 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스프링 AI 또는 이제 AI 서비스 개발할 때 어떤 모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모델은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어떤 그 전체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발표 자료는 이제 별도로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 관련된 내용들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 짧은 시간인데 네, 그냥 거의 맛보기로 보여드린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저희 프로젝트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스프링 AI에 이제 코틀린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크게 이슈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 릴리즈 되면 정말 그 파이썬 차마 파이썬이라서 진입을 못했던 정말 많은 백엔드 개발자들이 이 스프링 AI 통해서 네, 서비스 개발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